원피스에 등장하는 2인자들의 전투력 탑10입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탑10을 씹어먹을 인물까지 준비하였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12위 하트 해적단 배포입니다. 여기에 낄 짬밥인지 애매한 배포는 나름 현 사왕그룹인 로우의 하트 해적단 2인자인데요. 현상금 1000베리의 첩하보다 낮은 500베리의 현상금을 가지고 있으며 하트 해적단에서 항해사를 맡고 있습니다. 쇼파와 마찬가지로 동물계 선원으로 북극곰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심성이 착한 것인지 사람들이 왜 여기에 북극곰이 있냐 물으면 기가 죽어버리며 죄송하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샤본디 제도에서 잠발이 들어오며 살짝 위기를 느꼈지만 다행히 2인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정상전쟁에서는 에이스가 죽은 뒤 정신이 붕괴된 루피를 데리고 현장에서 빤스런하며 나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배포는 해적단의 2인자다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검은 수염에게 처발린 자신의 선장 로우를 구하기 위해 배포는 첩하가 주었던 스론이 되는 약을 먹으며 스로나에 성공하였습니다. 검은 수염에게 기습을 날려버린 뒤 바닷속으로 로우를 데리고 도망치며 선장을 지켜내었습니다. 다음 9위 키드 해적단 킬러입니다. 최근 사왕 카이도우와 싸움에서 실력을 보여준 킬러는 키드 해적단의 2인자이며 조로와 같이 선장이 아니지만 최악의 세대에 포함이 된 인물입니다. 현상금은 2억 베리로 키드와 소꿉친구로 지내었던 사이며 키드와는 돈독한 사이인데요. 와노쿠니에서 조로와 맞붙은 시점이 있었으며 대나 두자루로 조로를 긴장시킬 만한 실력을 보여주었는데요. 기습이었지만 조로에게 중상을 입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스마일 열매로 정신이 마시가 버린 탓인지 중상을 입은 조로에게 도깨비 참수를 맞아버리고 패배를 하고 말았는데요. 이후 자신의 무기를 찾은 킬러는 카이도우에게 카마소닉 기술을 성공시키기도 하며 나름 주연금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카든 최악의 세대이나 배신을 때린 바질 호킨스와 싸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몸에 키드의 목숨을 넣어둔 호킨스를 전략적으로 팔을 잘라버리며 승리를 가져가기도 하였습니다. 스마일 열매를 먹은 뒤로는 지속적으로 특이한 웃음을 보이며 최근 키드 해적단은 샹크스에게 덤볐으나 일격에 괴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8위 빅맘 해적단 샬롯 카타쿠리입니다. 빅맘 해적단의 3장성 중 한 명인 카타쿠리는 현상금 10억 5,700만 베리이며 떡떡열매 능력자인데요. 실질적인 빅맘 해적단의 2인자로 루피를 만나기 전까지 무패 전설로 불린 거물물이었습니다. 평소 냉정한 모습과 미래를 보는 견문색 패기로 이름이 알려져 있으며 빅맘 해적단의 차기 선장 후보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입에 콤플렉스가 있어서 항상 입을 가리고 다니며 입을 가리면 완전한 꽃미남이라 짧은 등장이었지만 인기가 매우 높은 인물인데요. 자신의 맨 얼굴을 본 자들은 절대로 살려두지 않으며 동생들을 위해 완벽한 오라버니를 연기하고 실제 동생들도 카타쿠리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높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냥 무패의 사나이가 아니라 단 한 번도 땅에 등을 대고 누운 적이 없다고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루피와 많이 닮은 모습으로 평가되며 패왕색 대결과 떡떡열매와 고무고무 열매의 대결로 순간 루피의 라이벌격으로 비교가 되었었습니다. 루피와 싸움에서 자해를 하여 동등한 조건에서 싸움을 해주나 결국 패배하고 사왕이 되어버린 루피와는 격차가 더욱 커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7위 태양의 적단 징배입니다. 전룡인의 노예였던 피셔 타이거가 이끄는 어인들의 해적단인 태양의 적단 부선장 징배는 현재 현상금은 11억 베리입니다. 태양의 적단을 통하여 어인과 관련된 해적들이 모두 등장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인간보다 뛰어난 힘을 가진 자 중 2인자였던 징배는 고래상어 어인으로 바다의 협객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동생뻘인 아론을 두들겨 패는 건 물론 흰수염에게 있던 에이스와도 박빙의 승부를 보여주기도 하였는데요. 질무의 자리까지 올랐던 징배는 빅맘 사나이 적단에서 나올 때도 사왕 빅맘에게 전혀 쫄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어인 가라테와 패기를 이용하여 엄청나게 강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질무해였던 게코모리아와 사왕 간부들까지 다 잡아버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자신의 한계점은 명확히 보여주었는데요. 정상결전에서 사카즈키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과거 피셔 타이거에게도 패배를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6위 백수의 적단 킹입니다. 카이도우가 이끄는 백수의 적단의 2인자 킹은 13억 9천만 베리 현상범으로 전설로 내려오는 종족인 루나리아족입니다.
최근 킹의 악마의 열매 용용열매 모델 프테라노돈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과묵하고 냉철한 성격을 보여주는데요. 조로와 같은 느낌으로 카이도우가 해적왕이 될 것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유일한 루나리아족 생존자로 악마의 열매 능력뿐 아니라 루나리아족 고유의 신체 스펙까지 더해져 모든 면에서 뛰어난 면을 보여줍니다. 루나리아족의 내구성으로 마르코의 공격과 조로의 참격에도 상처를 하나도 입지 않았는데요. 또 루나리아족의 능력으로 상디와 같이 주먹에 발화를 일으키며 공격성을 높이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조로와 싸움에서 엄청난 공격을 보여주었지만 패왕색이 없어서인지 패배하였고 이후 부상 중인 상태에서 해군 대장 로쿠규에게도 별다른 피해를 주지 못하고 에기스를 빼앗기며 패배하였습니다. 집에서 쓰는 인터넷 정수기 약정이 끝났는데 가만히 두면 지원금 한 푼도 못 받고 손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인터넷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는 최대 47만 원, 정수기는 최대 30만 원까지 설치 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매달 10,000명 이상이 신규 가입하고 누적 후기만 1.5만 개 이상인 대리점이라 믿을 수 있는데요.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 가능하고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되니 같이 문의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20만 공식 유튜브에선 구독만 해도 매월 1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핸드폰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꼭 구독하시고 당첨도 노려보세요. 다음 5위 흰수염 해적단 마르코입니다. 해적왕 골드로저와 라이벌이었던 흰수염 해적단의 부선장이라고 볼 수 있는 마르코는 현상금 13억 7,400만 베리의 현상범인데요. 골드로저 해적단의 부선장 레일리와 대조를 해보면 저평가되었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셋의 열매 모델 불사조를 먹었으며 이 능력 때문인지 디펜스 능력이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데요. 해군 대장은 물론 사황과 간부들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며 상처 하나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많이들 기억하는 장면은 키자루의 공격을 여유 있게 막아내는 장면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카이도우 대간판 킹과 퀸을 혼자서 막아내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클래스를 보여주었습니다. 10억 이상을 둘이나 붙잡아두는 건 역시 버겁다 말하며 퀸은 마르코에게 데미지를 전혀 주지 못하고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방어 위주의 모습으로 저평가된 마르코는 공격이나 마무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있습니다. 로저의 오른팔인 레일리급이랑 포스와 현상금까지 비교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4위 혁명군 2인자 사보입니다. 드래곤이 대장으로 있는 혁명군의 2인자는 염제 사보인데요. 루피의 의형제이며 에이스가 죽자 이글이 그열매를 대신 먹으며 한층 더 강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 등장 시부터 검은 수염 해적단 간부인 바제스를 압도하기도 하였는데요. 바제스의 후속 공격까지 모두 간파하며 실력의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패왕색은 없지만 무장색 패기를 활용하는 무투파이며 원피스 극장판에서는 CP9 로브루치와도 호각으로 격돌하기도 하였는데요. 해군대장 후지토라를 상대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으로 해적과 다른 혁명군도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최악의 범죄자인 혁명군 드래곤의 현상금은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사보의 현상금은 6억대로 혁명군 넘버2의 금액으로는 다소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오로성과 이무에게 좁혀져가며 빤스런을 하였으며 루루시아 왕국에서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고단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3위 검은 수염 해적단 비의 시류입니다. 시류는 전 임펠다운 간수장으로 마젤란과 호각을 다투는 인물이나 검은 수염 해적단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류의 현상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마젤란과 호각을 다툰다는 시류의 현상금은 10억은 가뿐히 넘을 거로 보이는데요. 기존의 검은 수염 해적단 멤버들을 제쳐두고 공개적으로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2인자의 자리까지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펠다운에서 미치광이 살인광으로 등장하였으며 검은 수염을 만나자 바로 해군을 관두었습니다. 이후 티치를 통하여 투명투명 열매를 얻게 되었으며 나름 칠무해였던 게코모리아를 견문색 패기로 파악하지도 못하게 하며 베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는 벌집으로 코비를 구하러 간 거프에게 칼빵을 넣으며 다시 한번 존재를 각인시켰는데요. 비록 코비를 이용한 함정으로 거프에게 치명상을 입혔지만 전장 파악 능력과 전투 기술 등 최상급으로 볼 수 있으며 투명투명 열매까지 먹어 상대하기가 매우 까다롭다고 생각됩니다. 이후 루피와 검은 수염이 싸운다면 시류는 조로와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 2위 로저 해적단의 레일리입니다. 해적왕의 오른팔로 현상금마저 공개되지 않은 레일리는 현 사황들도 쫄아버릴 정도의 강자인데요. 세계 정부가 은폐한 비밀과 원피스에 대한 역사까지 모두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샤본디 제도에서 첫 등장을 하였으며 해군 대장 키자루와 싸움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데요. 다음 세대인 조이보이를 알아챈 것인지 루피를 도우고 있으며 패기의 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레일리가 첫 등장 시 패왕색 패기를 제대로 보여주었으며 최근에도 샹크스급의 폭발하는 패왕색 패기를 발산하였습니다. 티치가 행콕을 노려 여인섬에 방문하자 레일리가 등장하며 패왕색 패기를 뿜어대었는데요. 미쳐버린 패기를 본 사황 티치는 빤스런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레일리도 이제 자신도 나이를 먹었다며 티치와 1대1로 싸웠다면 패배를 했을 거라고 암시하였습니다. 로저와 같이 패기만으로 전설급의 강자로 통하며 과거 현상금은 30억이 넘었을 거로 추측됩니다. 다음 1위 밀짚모자 해적단의 조로입니다. 2년의 수련 끝에 엄청난 성장을 보여준 롤로노와 조로는 세계 최강 거모 미호크의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현재 현상금은 11억 1100만 베리이며 미호크와 수련 시 한쪽 눈을 잃은 거로 보입니다. 로저의 오른팔이 레일리인 것처럼 미래 루피가 해적왕이 된다면 루피의 오른팔은 조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악의 세대에서도 킬러와 마찬가지로 선장이 아니지만 최악의 세대 멤버로 포함이 되었으며 조로도 최근 패왕색 패기가 있다는 걸 카이도우가 암시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현재 패왕색을 다루지 못하지만 또 한 번 각성을 한다면 조로의 강함은 더 올라갈 것입니다. 현재 나이도 21세로 전투력 전성기인 40대가 되려면 아직도 멀어서 성장세는 멈추지 않을 텐데요. 오뎅 이후 처음으로 카이도우 배때기에 상처를 남겼으며 사황 간부킹을 골로 보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은 1위도 씹어먹을 샹크스 해적단의 벤베크만입니다. 패기만으로 해군 대장을 쫓아버리는 샹크스 해적단의 부선장인 벤베크만은 베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상 전쟁에서는 벤베크만이 키자루를 노리자 키자루도 쫄아서 양손을 들어버리며 원피스 극장판에서는 토트무지카의 사지를 혼자 박살내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샹크스와 비교를 할 수 있는 전투력을 가졌다는 얘기들이 돌며 샹크스를 찾아간 키드가 샹크스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게 된 것이 바로 벤베크만 때문이었는데요. 벤베크만이 키드의 팔을 잘라버리며 키드는 돌아가게 되었지만 재방문 시에는 샹크스에게 개털리며 해적단이 괴멸되는 사태까지 가게 됩니다. 샹크스가 해군 대장 로쿠기를 패왕색 패기만으로 쫓아내버렸으며 샹크스가 비견된다면 최소 해군 대장 이상의 강함을 보여줄 거로 생각됩니다. 현재 벤베크만의 현상금은 나오지 않았으며 패기는 당연히 패왕색을 갖추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